포탈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포탈 사업자 간의 이 불균형 문제. 그러니까 포탈 사업자가 이 포탈 시장에 진입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불공정 행위를 당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생태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차질을 주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조사의 현재 행정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법을 해야 하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서 바로 이 부분 우리 소위 이제 ICT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금방 이런 환경 때문에 커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NHN에서 몇 가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서 저도 나름대로 납득한 것도 있고 아직도 좀 의혹이 해소 안 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해서 어떤 입법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작은 부분이지만 일종의 이제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회사의 인프라죠. 근데 그 인프라는 이미 자기 것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한테 일종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해서는 저는 이제 곤란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지금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엔드유저인 소비자한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언가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든지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소비케 해서 본인들의 영리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우지간 이 포탈이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인프라를 넘어서 이미 공공재라는 그 인식 위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입법권자로서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크게 덩어리가 이제 일단 책임성 문제인데요. 우리 이상경 교수께서 말씀하셔서 일반 신문하고 이 포탈하고도 결국은 공공재인 어떤 기사나 서비스를 유료긴 아니고 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광고를 유치해서 먹고 사는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제기되는 게 그거죠. 우리 포탈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들이 불량품이거나 허위였다. 이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근데 지금 대부분 취하고 있는 태도들은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르지만 그것이 엔드유저한테 가서 허위나 이런 것에서 피해가 입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잘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정한 이 포탈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들 인프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은 버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는 판만 벌려주는 것이라 여기에서 벌어지는 서비스나 영리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포탈에서 사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긴 하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 품위가 없는, 아까 여기 우리 김철균 비서관이 어떤 분이 정말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포탈들이 하고 있는 여러 행위들, 정말 자식들이 어떤 기사 검색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따라붙어가지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 문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업계의 자율적인 사실 이런 거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 텐데, 안 된다면 행정권이 발동돼야 될 거고, 행정권이 현행 법틀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법률로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언론 문제입니다. 우리 변희재 인터넷 미디어 협회 우리 대표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이 네이버의 경우는 이런 시비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모바일에서는 거기에 지금 화면 자체가 작으니까 기술상 그런 화면을 통으로 띄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는 예전에 뉴스 캐스팅 방식이 이런 시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뉴스 스탠드 방식이 정말 이런 언론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하나의, 요거는 저도 특별하게 어떤 입장이나 원칙은 있지 않고요. 다만 일종의 언론 전체에 뭐라고 할까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퀄리티 자체가 하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편향성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나라 뉴스 이 언론 환경 자체가 그냥 평준화하는 형태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가 사회자지만 지정 토론자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에서도 여디연구소와 함께 포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좀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상근 교수, 우리 김철균 비서관께서 큰 틀의 어떤 우리가 하여튼 그야말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 것처럼 크게 이제 열어주셨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몇 가지 쟁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구체적인, 특히나 포탈로부터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박탈당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풍토를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나라 이 벤처 생태계는 영원히 복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 측의 포탈 측의 의견,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한번 다 들어봐서 굳이 나중에 입법화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우리 주어진 정해진 기조 관리자하고